자, 그럼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포트 전략. 도대체 어떤 섹터에 비중을 내가 가장 많이 들이는 게 전략적일 수 있을까에 그쵸.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 섹터와 현금 비중까지 공개를 해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이동근 센터장의 포트 전략부터 확인해 보시죠. 역시 1위는 반도체네요. 30% 그리고 그다음 로봇과 AI를 15%. 아까 저 PBR 조금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5%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가 10%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권택중 대리는 어떤 구성으로 네. 포트폴리오를 짰을지 비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1위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반도체가 여기 35%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금이 25%입니다. 이 나머지가 더 궁금한데요. AI 소프트웨어 눈에 띄고요. 2차 전지도 있다는 것. 두 분의 공통점은 일단 반도체, 현금, 그리고 금융, 저 PBR이 부각되는 섹터들을 먼저 보는 것으로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공통적인 부분부터 한번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높았어요. 30%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언론을 통해서나 좀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반도체 업종의 3대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고정 거래가, 생산 시설의 가동률, 그리고 재고 수준 모두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네. 결국 이런 부분을 보면은 반도체 업종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바닥을 찍고 확실히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설왕설래가 많고 뭐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좀 실적을 좀 실망시키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조금 저는 반도체 업종은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그 업종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그 배경에는 AI 분야의 성장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좀 이제 거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일부. 그런데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이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결국 모든 산업들을 성장시켰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지금 딱 국면에 있다라는 또 이제 그런 분석들이 힘을 좀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AI 분야의 성장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종이 올해 한 17%의 이익 성장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도 이런 흐름들은 더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지금은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반도체 업종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HBM에 대한 눈높이가 상향이 되고 있어요. 예, 이쪽에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러한 국면이 연출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에 조금 뒤처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이제 또 어느 정도의 힘을 내기 시작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죠. 어떤 픽아웃에 대한 얘기를 지금 꺼내기 좀 이르다고 보고요. 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어떤 업종 자체, 산업 자체의 사이즈가 커지는 이제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쪽이 또 하나의 어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한다면 역시 반도체 업종, 올해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기회다. 좀 이제 기회를 삼아보는 그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센터장님은 HBM이 그래도 키워드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택중 대리는 반도체 센터장님보다 5% 많은 비중을 더 놨거든요. 어디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HBM 첫 번째로 꼽았고요. 역시요. 두 번째로는 CXL이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요 기술 관련된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 디자인 설계 관련된 팹리스 종목들도 일부 조금 담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해서 이제 반도체 디자인 설계 관련된 팹리스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몇 개를 좀 해놨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 발표 직전까지는 상승이 좀 나왔다가 지금 차익 시전 매물로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적과 비교해서는 지금 굉장히 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ARM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의 성장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포트의 일부를 담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도 HBM이 이동근 센터장님의 키워드였다면 권택중 대리님은 그래도 CXL 디자인 쪽도 관심 있게 본다라는 그쵸. 여러 가지 확산된 키워드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래 15%였던 로봇과 AI 이야기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올라왔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0.5% 강보하고
소합권의 흐름, 오늘 또 실적까지 대기하고 있는데요. 왜 많은 섹터들 중 로봇과 AI가 15%였습니까? 사실 이제 아직까지 뭐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적보다는 지금은 어떤 정부의 정책 수혜 그리고 산업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앞에서 이제 뭐 반도체 AI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쪽에서의 어떤 향후 그 산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지금 위치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산업에 진출을 하고 점차 이제 그 분야를 늘려가는 이러한 이제 국면에 와 있다는 거죠. 뭐 비근한 예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의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아예 그 뭐 사명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떤 로봇 산업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지금 안에서는 뭐 협동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더 나가서는 웨어러블 로봇이라든가 이런 신기술이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스타트업들도 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어떤 산업 내에서의 확장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로봇이라든가 AI 관련된 화두들은 계속해서 향후에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되어질 것이고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뭐 최근에 본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주가 자체가 로봇 산업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뭐 많이 좀 조정받은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택중대리의 포트 비율 여기서 특이점 하나 살펴보면요.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10% 비중이라는 건 그래도 좀 인기 섹터였기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아니면 저는 좀 의문인 게 2차 전지 말고도 자동차, 완성품, 완성차 부품도 있을 텐데 네. 2차 전지 꼽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뭐 2차 전지 속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뉘죠. 뭐 네. 양극재, 전해질, 뭐 그렇죠. 다양히 굉장히 이제 섹터가 다양하게 세분화가 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유는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 접근한 종목들이 몇 개 보인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매력적인 섹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망 시장이 굉장히 지금 둔화가 돼 있기 때문에 수요 둔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와중에서도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바닥에 접근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뭐 전체 종목들 중에서는 뭐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들 최근에 반등을 좀 성공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는 포트에 미리 좀 발을 담가 놓는 형태로 일부는 좀 가지고 가줘야 나중에 산업이 성장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비중을 넓히는 전략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에서 본다면은 제일 큰 건 저 PBR 그리고 반도체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금이 그렇게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로봇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짧게 간다면 그냥 반도체 한 손, 저 PBR 한 손 이렇게만 들고 가도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동훈 센터장님. 뭐 지금 사실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개인들이 여러 쪽의 섹터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축약을 하면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사실 저평가, 그러니까 저는 저 PBR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평가 가치주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저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한 저포즈 열풍이라는 게 한번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진짜 옛날 얘기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그런 주식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10배 이상 나고 이런 거를 저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물론 그것과 비교하기엔 좀 일러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단계고 단순히 이제 PBR만 가지고 뭐 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일본의 사례하고도 비교를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의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는 이어질 거예요. 전 두 가지 측면을 주목을 하는데 일단 자산 배분이라는 관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한국 증시에서는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사면 됐었어요, 그냥.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뭔가 가치들이 올라오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접근을 할 때 외국인들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산을 배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어떤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수 저 PBR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테마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향후에는 아마도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느냐. 지금 최근에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자사주 소각입니다. 이게 이제 막 지금 물밀듯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건 이런 일회성인 소각 말고 배당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익 대비 돈을 버는데 주가가 아직까지 못 갔다. 이런 것들을 향후에 찾아내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향후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향후에 이제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한다면은 앞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종목의 차별화라든가 슬림화가 나타나면서 정말 주가가 10배씩 오르는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단순히 지금 저 PBR이라는 이런 어떤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고 이제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을 발굴을 하고 이런 종목들에서 수익을 내는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것보다는 여유 있는 호흡 그리고 늘 강조하시는 게 수급이었는데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배분되고 있으니 그에 맞게 또 포트폴리오 구성도 배분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가치주 15%였고요. 제약바이오도 10%. 중요한 건 현금 비중입니다. 현금 비중까지 한번 정리를 짧게 해볼까요? 사실 뭐 현금은 30%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항상 시장이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적으로 어제 그 미국 시장 때문에 흔들립니다만 네. 흔들리는 국면들이 있어요. 사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또 이제 바닥에서 그때는 정말 단기적인 매매의 어떤 또 그런 또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현금은 어느 정도 30%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금 비중에 대해서 저도 좀 한번 대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코스피가 2,600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현금 비중이 코스피가 다시 한번 2,500, 2,400까지 내려오는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면 한다면 네. 현금 비중 그때 좀 줄어들 수 있나요? 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현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이거를 좀 작성을 해보면서 네. 오늘 그 CPI 물가 발표된 거에 좀 우려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빅스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었던 추세였거든요. 네. 역시나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렸죠. 그런 차원에서는 증시 조정 시에는 반드시 반도체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이제 필연적으로 승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였고요. 지수가 좀 레벨이 좀 다운된다고 하면은 역시나 현금 갖고 있으신 거는 적극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잘 편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회복기에 큰 수익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현금 비중까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잡았습니다. 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